이 시급도 올라가는데 3개월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퇴직금을 제공한다. 사실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폐업 신고한 사장님들이 벌써 10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하고, 막상 장사 시작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진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사장님들이 절대로 창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진상 블로거 한두 명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게 실제로 있는 일들이거든요. 자, 오늘은 자영업자 이슈와 고민에 대한 상담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사실 요새 폐업률도 굉장히 높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최저임금 관련한 이슈부터 해서 뭐 3개월 퇴직금 이 이슈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플랫폼 관련된 이슈들, 지금 최근에는 뭐 배달의 민족이랑 교촌치킨이 같이 뭐 협상을 해서 수수료를 낮춘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좀 결렬이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의 또 고민들, 이런 것들도 그동안 제가 많이 받아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제 생각을 한번 또 얘기를 드리면서 보시는 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자, 보면 지난해에 폐업 신고한 사장님들이 벌써 100만 명을 넘어갔다고 하고, 뭐 이번 연도도 뭐 다를 거 없겠죠. 오히려 100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 거는 진짜 아무나에게 쉽게 도전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또 그런 얘기들을 할 건데, 사실 이 창살 없는 과목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나 정도면 충분히 잘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장사 시작하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진짜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보면 배민과 이 쿠팡 두 개의 플랫폼이 사실 거의 독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수료가 배달료 포함한다고 해도 뭐 30%, 뭐 객단가 낮은 분들은 40%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장사해서 30%도 못 남기는데 이 플랫폼들에 갖다 바치는 수수료만 3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반드시 이번에 칼을 빼들고 이 플랫폼 개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교촌치킨이랑 배달의 민족이랑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좀 깎아서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그 협상이 좀 결렬됐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배민 온리, 쿠팡이랑은 이제 거래 안 하고 배민이랑만 하겠다고 하고 협약이 좀 지연됐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교촌이라는 회사를, 물론 교촌이 뭐 말도 많고 이슈도 많고 갑질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 교촌이라는 회사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나쁘진 않게 봅니다. 왜냐면 사실 이 외식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선행해서 막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촌 뭐 오마카세도 했었고 배달료도 처음에 올리기도 했었고, 지금도 보면은 벌써 수수료가 비싸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먼저 뭔가를 해서 이 수수료를 깎으려고 하는 첫 신호탄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교촌이라는 회사를 외식업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선행적으로 뭔가를 많이 하는 회사다. 또 누군가는 이러죠. 너무 가맹점주님들 고열을 빠는 거 아니냐. 뭐 그거는 저도 사실 제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회사의 입장으로만 보면, 회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건 없고, 그 외적인 것들 뭔가를 먼저 선행적으로 하고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저는 좋게 봅니다. 이 협약이 잘 됐으면 우리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분명히 이 수수료를 인하하는데 첫 신호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이 협의가 불발이 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협의 불발난 게 뭐 정부의 개입이 있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이 수수료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자, 요새 엄청난 이슈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초읽기가 거의 시작됐어요. 이번 달 정도면 이제 어느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약 한 15% 정도 올리는 금액을 얘기하고 있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거의 동결을 했었는데 지금 4차 수정안으로 나온 거 보니까 12.3% 인상에 0.8%.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한 600원에서 700원 정도에서 협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10% 미만으로만 이 협상이 잘 돼도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은 저는 한 15% 이상 넘어간다 이러면은 진짜로 큰일 났다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이 노동 생산성이랑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아직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안 오지 않았냐. 왜냐면 뭐 일본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 지금 이제 주유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해지면은 이 시급이 사실 더 높은 수준이거든요. 뭐 물가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더 싸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물가가
거의 뭐 한 5년 동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최저임금을 만약에 급속도로 올려버리면 이거는 사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 시급을 그럼 예를 들면 15,000원까지 올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5,000원 이상의 생산성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임금도 지금 이제 11,000원 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이거 주휴수당 붙으면 훨씬 더 넘죠. 이 시급도 올라가는데 3개월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퇴직금을 제공한다. 이게 지금 사실 아주 커다란 이슈예요. 사실 이거는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왜 그 돈을 그러면 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너무 지금 포커싱 자체가 근로자분들한테만 맞춰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영국의 사례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문제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간다고 하면 주 4.5일제인데 지금 좀 너무 성급하게 막 달려가는 거 아닌가? 우리 나라가 지금 아직 안정도 안 됐고 사업자들도 지금 안정이 안 됐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퇴직금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돈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뭐 4.5일째 하는데 또 급여 삭감 없이 가고 하는 게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분들한테 좋아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난 더 일을 하고 싶고 하는데 뭔가 이 문화 자체가 그렇게 안 만들어지고 우리 막 주 5일째 막 근무할 때도 보면은 52시간제 하고 할 때 더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하니까 사실은 이제 막 투잡, 쓰리잡 하는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슈 사항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보고 구독자분들 사연 그 댓글이나 이런 거 온 거 있는데 소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햄버거집 오픈 2년 차인데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지만 매출이 늘고 있어서 고민이다. 그 매출이 바로 배달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고민이다 라는 건데 사실 이제 햄버거집들이 단체 주문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단체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늘리는 좀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달 매출이 늘어나는 게 물론 안 늘어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 배달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일단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라면 이 객단가를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거의 수수료가 30% 이상이 되는 거고 사실 객단가 15,000원 미만이다? 이러면은 수수료 거의 한 40%까지 가는 거거든요. 물론 배달료 포함해서.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인건비 주고 뭐 재료비 주고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이 배달 매출이 지금 만약에 늘어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객단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다. 그리고 객단가를 올리려면 그럼 사이드 메뉴라든지 여러 토핑이나 이런 거를 또 추가해야 되는데 토핑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한 단위로 좀 쪼개야 되지 않나. 뭐 감자튀김도 막 2,500원 이런 거 말고 700원, 800원, 뭐 양상추 하나 300원 이런 식으로 객단가를 조금씩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결국 홀을 겸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2021년도 제가 이제 홀매장으로 나오면서부터도 항상 했던 얘기인데 결국은 이 수수료로 체계로 바뀌면서 사실 저도 이러다 보면은 이 플랫폼들한테 끌려다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홀로 나온 거거든요. 저도 원래 그전에는 배달 매장만 하고 있었어요. 배달 매장으로 사실은 코로나 전만 해도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꿀을 좀 빨았었죠. 왜냐면 그냥 오픈만 하면 그때는 뭐 300만원 400만원 하는 게 일이 아니었었으니까 경쟁자도 더 적었고 그리고 그때는 뭐 수수료 체계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장사할 맛이 났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 정도 수익 구간이 남지 않아요. 배달로만 해가지고는 사실 답이 없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배달로 뭐 월에 1억씩 2억씩 파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월에 1,000만원 이상 가져가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배달 같은 경우는 월에 뭐 1억 팔고 2억 파는데 월에 사실 1,000만원도 못 가져가는 장사를 해야 되는가 저는 일단 그게 의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정도 매출을 한다고 하면 운영 시간도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제가 뭐 요새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배달 매장 하는 것보다 요새는 이제 막 업종 변경이나 막 이런 것들로 비용을 굉장히 세이브해서도 홀도 가지고 갈 수 있고 배달
메달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인스타 SNS 인플루언서 활용해서 처음에 릴스 마케팅 위주로 효과를 봤는데 현재는 매달 50만 지속적으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도 매출이 좀 정체가 되어 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맛집 인플루언서들이죠. 이게 사실 한 2, 3년 전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막 효율이 팡팡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릴스 그냥 던지기만 하면 그때 막 공유하고 하면서 바이럴이 엄청 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은 사장님들이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좀 지루한 것들도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릴스 마케팅을 할 때는 컨텐츠가 소비자들을 자극을 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우리 매장의 특징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사실 소비자의 반응을 일으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이 만약에 내가 매달 50만 원씩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이 매달 50만 원씩 쓰는 거를 인스타 쪽으로만 몰진 않을 것 같다. 절대로. 당연히 네이버 플레이스도 지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는 매장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좀 쪼개서 써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돈 들이지 않고 충분히 인스타에서도 트래픽을 어느 정도는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항상 얘기하지만 팔로우 수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영상을 꾸준히만 올리면은 매장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건데 그게 뭐 한 번 봤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고 3번, 4번 보다 보면은 사람들 머릿속에 좀 이게 매장이 근처에 있으니까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인식들이 분명히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타를 내 자체적으로 할 거라고 하면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50만 원을 좀 분배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연 세 번째, 지금 장사를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분인데 창업 자금이 부족해서 배달 창업을 앞두고 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런데 항상 배달 창업 관련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는데 배달로는 정말로 돈을 벌지 못할까요? 아니면 위치가 빠르다도 홀매장을 선택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배달 창업을 할 돈으로 업종 변경을 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문제죠. 자, 그러면 홀매장으로 업종 변경해서 갈 건데 좋은 자리들은 권리금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해서 좀 초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자금이 진짜 너무 빡빡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장사를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정책자금 이런 대출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고정 고객들이 있고 고정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장님이라고 하면 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제 장사를 아예 처음 하려는 이 초짜 사장님이 이 레버리지까지 갖다 다 쓰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영업을 빨리 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도 늦지 않는다. 왜냐면 뭐 늦게 시작했다고 내가 망할 일은 절대 없거든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망하는 거지, 이 자영업을 좀 더 늦게 시작했다고 절대 망하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망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사실은 내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된 사장님들은 하지 마시고 내 아이템과 내 상권이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고, 너무 조급하게 항상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돈이 아직 모자라면 그냥 좀 다른 데 가서 일하면서 좀 이 자금을 좀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이 1년에 100만 명씩 폐업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장사 안 되거나 이러면 이거 피가 마르고 진짜 하는 지옥이 펼쳐지거든요. 매달 나가는 돈은 있어, 또 근로자는 막 속 썩여, 막 누구 알바는 막 갑자기 빵꾸 나가지고 안 나타나, 나는 죽게 생겼어, 갑자기 막 칼질하다가 손 베었는데도 이거 뭐 그냥 뭐 고무장갑 끼고도 막 장사해야 되고, 진짜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나마라도 장사가 잘 되면 버티는데 장사 안 되는데 그래버리면 뭐 멘탈도 그냥 부셔지고 정말로 힘듭니다, 사실 장사라는 게. 그래서 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사장님들이 절대로 창업을 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구독자분 사연 네 번째,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마케팅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질문 드린다. 자영업자분들 마케팅이 그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가 안 해본 거라서 처음에 막 막막하기도 하고, 막 처음에 막 네이버 플레이스 막 이거 내가 세팅하려고 하니까 막 깝깝하고, 막 사진도 뭐 있어야 되고 하니까는
처음에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마음 먹고 한 달만 내가 꾸준히 하면 이렇게 쉬운 게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예 생초짜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네이버 먼저 일단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당근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겼을 때는 인스타그램 내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조금씩 올리고, 요런 거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 사연 5번째, 블로그 체험단을 꾸준히 매달 10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진상 블로거 한두 명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다. 글 잘 써줄 테니 포장도 해달라, 음료수도 달라. 최근에는 가족 8명을 대동해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이게 실제로 있는 일들이거든요. 맘카페 홍보일 테니 무료로 해달라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계속 해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이 된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항상 그 블로그 체험단 해주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고마운 분들도 많고 한데, 항상 장사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나만의 그 기준이라는 거는 무조건 만들어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아예 애초에 그런 사람들 싹을 자르고 받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 가맹점을 할 때는 사실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까지는 저는 받는 거를 좀 권장하진 않아요. 왜냐면 물론 이 사람이 진짜 뭐 맘카페 엄청 거기에 뭐 큰 손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내 멘탈적으로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블로거가 왔을 때에 내 기준이 없으면 이게 멘탈적으로 좀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뭐 진상 손님들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항상 우리 장사하는 사장님들이 항상 내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놔라. 그러면 그 기준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는 거거든요. 이 정도 선까지 오케이, 그냥 이 정도 선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그 기준을 넘어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항상 좀 정해놓고 하는 게 우리 사장님들의 장기간 중요한 멘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아예 막 진행을 안 하시려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체험단이라는 게 물론 이제 블로그 뭐 상위 노출 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상위 노출이 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결국 검색을 하다 보면은 그 블로그 글 거기에 들어가서 내 플레이스로 또 유입되는 것도 있고, 결국은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은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블로그를 버릴 것이냐라고 하면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들을 버릴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를 등한시하지 않는다.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내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된 플레이스를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사장님들이랑 또 소통도 하고 하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좀 옛날 생각도 나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떤 건지도 한번 이렇게 바로 대면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오셔서 질문 많이 주시고, 제가 겪었던 거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거 다 좋으니까 그냥 모든 거 다 질문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질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소통 방송이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 방송 다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